네, 게임도 문화다. 네, 안녕하세요. 2호 공감 1회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황희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이게 1회다 보니까 사실은 또 시청자분들 피드백도 받고 또 이 취지를 먼저 또 말씀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유튜브를 보면서 이 시청자분들이 직접 댓글도 남기시고 여러 이렇게 막 피드백이 서로 오가야 더 이제 고정 팬층이 또 막 생기는데 사실은 저도 막 글 남기고 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방송은 진짜 좀 저희 특히 좀 젊은 분들끼리 같이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댓글도 소통도 하고 또 평소에 그 게임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하태경 형 같은 사람들이 e스포츠 아젠다를 가져가서 뭔가 젊은 층에 되게 환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상 자체를 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게임 이야기도 지금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 특히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아들이 막 게임 빠져가지고 큰일이다 막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자녀분들과 또 어떻게 소통하면 될지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20대부터 50대까지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고 또 첫 게스트로 오게 돼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게스트기도 하시지만, 네. 저희 프로그램을 아마 같이 또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또 같이 시작을 하셨고, 아마도 앞으로도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매주 금요일 시사타파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고, 이번에는 이제 2호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2호 공감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저희 얘기할 때 노래 제목 아니에요? 네, 예전에 그 노래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세대 차이가 네, 느껴져요. 2호 공감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 또 알지 못하시는 분, 그분들이 함께 우리 방송을 들었을 때 아마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서로 몰랐던 점들도 이해하고 그렇게 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또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얘기하고 그 결과물로 이제 오늘 2호 공감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지고 또 20대 남자들이 우리를 이탈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런 기회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가 좀 더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뭐 북강설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그 정치 얘기를 하는 곳에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우리와 같이 소통하는 그 창구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이제 5, 60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다가올까 청년들이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 민주 진영에서 이제 소통하는 곳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당에서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보고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20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꼰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청년 뭐 지금은 만 45세 미만 뭐 이런데 사실은 이제 20대하고 30대하고도 굉장히 지금 다르고 서로 뭐 아는 2호 공감이란 노래도 서로 같이 모르는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 청년 안에도 20대, 30대, 40대 각각 목소리가 다른데 그래서 20대부터 50대까지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뭐 아니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 이런 곳으로 활용을 해서 다음번 이제 대선도 그렇고 우리가 그 청년들의 힘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걸 듣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청년들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라든지 주변의 청년들에게 이 방송을 좀 시청을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이랑 더 밀접하게 소통하도록 조금씩 발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댓글도 굉장히 네. 뜨거운 반응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특히 아까 2호 공감 얘기 나왔을 때도 뭔가 거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통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저도 어떤 걸 많이 느꼈었냐면
그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상 정치인분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댓글 몇 개 읽어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독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기는 게 사실 하나 읽어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뭔가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 어떤 정서적 일체감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요런 좀 우리 젊은 층들 코너에서는 막 질문도 그냥 편하게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은 너무 내 아들이 빠져서 실제로 막 중독된 것 같다. 근데 너는 왜 자꾸 게임 좀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셔서 그런 얘기들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사실 오늘 저는 이제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다양한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또 어떤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뭐 그런 게 프로그램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게임을 그렇게 막 즐겨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02학번인데 제가 있을 때는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 크아. 네, 크아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포트리스, 네. 네, 포트리스를 많이 했었고 이제 또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할 이제 그런 시기였고 저는 사실 뭐 온라인으로 이제 사실 고스톱을 좋아합니다. 막고를 좀 좋아해서 네. 이제 틈틈이 이제 뭐 막고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사실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게임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야지 이게 재밌는데 막 중간에 뭐 자꾸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좌절되고 이러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우리가 좀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 네. 근데 저는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하는 그 정도 이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뭐 청소년이라든지 뭐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게임이라는 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근데 저도 이제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들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게임을 하면 어떻게 보면 게임을 했을 때 딱 뭐 사실 그걸로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마디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뭐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쓴다. 약간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그 게임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사회성도 배우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배우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게임 전체는 나빠. 하면서 게임을 배척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인식들도 우리가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의 게임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어릴 때 정말 저도 막 딱지치기 이제 나이가 나오죠. 이제 뭐 딱지치기 하고 저는 고무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 구슬 모으고 막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럴 수 있는 문화는 좀 없고요. 네. 그게 아마도 게임으로 조금 많이 대체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또 게임 세대가 아니다 보니 그거를 또 이해를 또 하기가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그 중간에 눈뜬 국민님이 2호 공감 코너 개설 축하드린다고 5만 원을 또 슈퍼챗을 날려요. 이런 거 꼭 감사드린다고. 네. 아마 사실 저도 뭐 하루아침에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글로도 쓰고 뭐 강의 다니면서 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자주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몇 년간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비유를 하나 해보자 이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알잖아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사회 문제가 너네들하고 동떨어진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취업 문제, 뭐 일자리 문제 관심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결국엔 그게 너네들한테 돌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정치 문제 관심 가지고 뉴스 챙겨보고 막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 그러니까 진짜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얘기가 너무 재미도 없고 당장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정치 얘기하지? 이러니까 반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하고 얘기하실 때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막 댓글 달리는 게 내 자식이 이렇게 정치 문제 관심도 없고 뭐 일배에 빠진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거기를 다그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뭐 스타를 좋아해, 뭐 크아를 좋아해, 이러면 그게 뭔지 관심 없고 가서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세계 속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떤 사회성도 있고 그 안에 막 스토리라인도 있고 그 게임을 좋아하게 된 배경들이 있거든요. 각자가. 근데 그거조차 듣지도 않고 가서 그냥 공부해.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젊은 친구들도 부모님이 와서 막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문제, 학생들한테는 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소통 창구로서의도 역할로 봤을 때도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강연을 할 때 뭐라고 여쭤보냐면, 자녀분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한번 알고 계시냐? 그러면 열의 9은 다 모르세요. 그냥 맨날 컴퓨터 앞에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관심 없고, 자식 좀 게임 중독된 것 같은데 그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봐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드님이 막 게임에 중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 자식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자녀가 왜 그럼 그 게임에 빠지게 됐고 그 안에서 어떤 사회성이 형성되고 어떤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막 행복을 느끼는지, 그런 대화들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면 막 아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사실 말이 게임 얘기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속 안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근데 학교에서 내가 막 너무 막 애들이 괴롭힌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낮아지고 하는 친구들이 또 일베나 이런 데에 빠지는 그런 코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풀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게임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본 거는 옛날 어렸을 때 테트리스, 진짜 옛날 거. 그리고 마리오 아세요? 마리오? 네. 네. 그럼 슈퍼마리오. 네, 그리고 오락실 가서 막 50원, 100원 넣고 총 쏘고 뭐 이런 건 해봤는데, 네. 그거 말고 뭐 블루마블 이렇게 보드 게임 이런 거 하고. 사실 이런 게임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은 그 게임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막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게임이 세계적으로 한 1조 이상 되는 엄청난 산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e스포츠가, 이제 e스포츠라고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네. 이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 돼서 뭐 국제적인 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걸 또 이 게임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벤처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도 하고, 또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이제 사람들이 한국 하면은 뭐 BTS, 한류 이거만큼 게임 잘하는 나라 이런 인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 만드는 것도 있고, 잘하는 그 1, 2, 3등이 다 한국 사람이다. 뭐 우리가 골프, 우리 생각에는 골프 뭐 박세리 뭐 이런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골프 잘해 이럴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제 또래의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게임 잘하는 그런 나라, 오히려 그게 더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산업이고 문화고 이런데, 우리가 좀 이 문화를 너무 요즘 것들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대세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부작용, 역작용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뭐 방지할 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산업 자체를 키우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e스포츠 한중일 경기가 올해 이제 있으려고 했다가 코로나 네. 때문에 뭐 연기되었다 이러는데, 뭐 e스포츠 올림픽 이런 거를 뭐 부산 가덕동에서 개최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앞으로 좋은 우리의 정책이면서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면서, 동시에 우리 정책과 그 젊은 20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공감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제 개인적인 꿈이자 주위 프로게이머들의 꿈이 하나 있어요. 염원이. 뭐냐면, 특히 스타크래프트 세대의 이런 프로게이머들은 스타가 이제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이제 롤이라든지 막 배틀그라운드 이런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끝나는 걸 되게 아쉬워하고 또 두려워해요. 왜냐면 그걸로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예전에 광안리에 막 10만 인파가 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그 뜨거운 어떤 환호성과 그 열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약간 예를 들어서 음악도 비슷하잖아요. 막 7, 80년대 음악 듣고 90년대 때 음악 들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추억에도 젖고, 그걸로 다시 막 대화가 되고, 거기에 뭐 보수진보 이런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e스포츠도 광안리그 10만 인파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싶다. 근데 사실은 뭐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 때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10년 안에 한번 이거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지자체장과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이걸 이끌어낸다면, 이거는 두고두고 몇십 년 뒤까지 화제될 엄청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게임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70년대 게임, 80년대 게임 이렇게 하면서 남는 그런 공유하는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아마 최지은 위원장님과 저는 사실 우리는 뭐 H.O.T. 그쵸? 뭐 핑크, 네. 뭐
그러다 이제 나중에 동방신기.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뭐 이런 또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시절의 음악을 들으면 꼭 내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뭐 보아 음악이라든지 막 이런 거 들으면 내가 꼭 그때로 잠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게임도 이제 계속 변화가 되고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시절에 딱 유행했었던 또 그 시절에 뭐 그 게임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슈퍼마리오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아시나요? 황희도 님도 슈퍼마리오 세대이신가요? 저도 슈퍼마리오 저는 막 초등학생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네. 저도 옛날에는 부모님한테는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다고 말을 당장 못하니까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다 했어요. 워낙 부모님 무서우시고 해서. 그리고 막 집도 나가고,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께도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원하셨던 건 서울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그 정도로 잘하지도 못했지만 설령 부모님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진짜 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지금 잘 나가는 페이커 선수, 이런 유명한 프로게이머들 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저런 삶을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되게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했을 텐데 왜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끌려와갖고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데를 가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인생을 살겠죠.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지만, 한켠에는 계속 부모님을 평생 원망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부모님 원망 안 하고 내가 책임져도 스스로 책임질 테니까 프로게이머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엄청나게 막 오랜 기간 동안 설득을 했고, 결국에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프로게이머를 했고, 물론 이제 후회한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서 막상 딱 합숙을 하니까 완전히 그 치열한, 그러니까 약간 정치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진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결국엔 대중들이 알게 되고, 그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고, 사실 다 이렇게 동료들끼리도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고, 막 되게 그런 험난한 생활을 10대 때부터 막 하다 보니까 문득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순간 게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후회했던 것들을 지금 학생들한테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제가 슈퍼마리오 얘기를 꺼낸 게, 우리가 그 시절에 제가 막 그때 게임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3남매인데 동생들이랑 그때는 이제 게임 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게임 팩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뭐 게임하고 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이거 원래 2인용이잖아요. 잘 아시죠? 2인용인데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근데 정말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뭐 내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또 게임 안에서 요즘은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이 네. 많으니까 거기서 협력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사회성을 배우는 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뭐 잘못됐다, 뭐 온라인상의 친구는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 상황에서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도 친구 중에 사실 뭐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듯이, 온라인 상에서도 뭐 좋은 친구가 있고 또 나쁜 친구가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관계를 빌딩해 나가는 것, 관계를 세워가고 뭐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앞으로 시대에도 굉장히 더 필요하고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 PD님께 사진을 하나 장 드린 게 있는데, 요즘 제가 사격을 또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네, 피디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사격 선수로, 네, 이제 등록을 하고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대회가 되면 이제, 네, 선수로, 이제 사격 선수로 출전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공기 권총이기 때문에 뭐 실물인 거죠. 그래서 권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진종호 선수 아카데미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진종호 선수는 이번에 올림픽 선발전에서 선발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을 가는 걸로 이제 확정이 났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가 XR 슈팅을 같이 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격이라는 게 굉장히 좀 먼 걸로 많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니터나 화면에 놓고 우리가 실물 같은 총을 가지고 슈팅 연습도 하고 실제로 군사훈련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실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굉장히 좀 성실하잖아요. 네. 성실하고.
뭔가 이렇게 꾸준하고 막 잘해야 되고 막 뭔가 이겨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사격을 한 것도 국회의원이 낙선이 되고 좀 힘든 마음에 예전에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어제 제가 좀 어른 분을 좀 만났어요. 이제 우리 당에 계신 좀 몇 선의 의원을 하셨던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뭐 했나 몰라. 나는 계속 일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배구 선수를 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이는 배구 선수를 하기에는 조금 다쳐도 위험하고 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왜 젊을 때 그런 거 못했나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사실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윗세대랑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나왔지만 이제는 또 2000년생이 온다라는 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들이 정말로 아까 황유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근데 그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이해 못해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얘기하면서 무엇이 좋았니? 어떤 게 좋았니? 어떤 걸 하고 있니? 라는 거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게이머가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막 이러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만 잘해도 돼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 속에 프로게이머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 게임 엄청 잘하면은 그거 잘하다 보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게 전문직이 될 수 있어. 프로게이머 될 수 있어. 이렇게 그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즐기는 걸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다양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바뀌는 그게 이제 프로게이머가 그 상징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의 그 40대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친구 아들이 이렇게 제가 친구 집에 있는데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네. 또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계속 게임하고 밥 먹다가도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계속 이렇게 게임하고 차라리 친구들이랑 운동장 가서 놀지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요즘 애들은 다 그렇고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게임으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게임을 좋아하면 해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절제라든지 뭐 몇 시간 이상 뭐 하는 게 좋다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나 그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거 좋으면 나중에 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아마 이걸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연락도.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딱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대1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얼마나 빠져있고 뭐 프로게이머까지 준비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취미로 하다가 이게 과몰입을 한 건지 막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주로 이제 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그 학생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받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 하면 일단 2주간의 제가 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2주간은 절대 뭘 하더라도 저를 믿고 노터치를 해달라. 그래서 뭘 하냐면 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몇 시에 자고 일어나고 하루에 몇 게임 했고 밥 먹고 이걸 문자로 보내달라 그래요. 온라인 코치를 하듯이. 그러면은 친구들이 처음에 신나가지고 제가 좋겠죠. 왜냐면 일단 부모님 간섭을 안 받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연락을 하다가 열에 9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안 와요. 왜냐면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이렇게 365일을 사는 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고 처음에 멀리서 볼 땐 되게 좋아요. 왜냐면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뭔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인기도 누리고 뭐 돈도 많이 버니까 또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게임만 하면서 토 나오게 살까? 그러니까 공부시키듯이 게임을 시켜보면은 이 친구가 그걸 소화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소화를 만약에 하면 어차피 이 친구는 억지로 책상에 앉혀놓든 어디 학원에 보내든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빠져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둘 다 놓치게 되는 거라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본인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 학생은 뭔가 게임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어지간한 이런 터치로는 이게 원하시는 대로 공부를 못 지키니까 그런
경우엔 차라리 진지하게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또 프로게이머가 아니더라도 뭐 BJ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길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인의 재능을 한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최대 맥스를 찍었다가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했고, 실제로 프로게이머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2라는 게임이 한국에선 좀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로 좀 많이 나갔는데, 물론 한국에 PC방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게임으로. 왜냐면 실제로 시작하자마자 알류 코리안 이런 미국인 프로게이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더니 예스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나 하고 진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인만 만나면 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한국인 프로게이머들이 아니라 한국인 아마추어들 만나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 되게 머리도 좋고 게임도 잘하는구나, 이 전략 게임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학교에 가면 다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성적표 때문에. 성적이 낮으니까 얘는 문제아야, 그러니까 얘는 관리가 필요해. 이런 게 보통 선생님들의 인식이었고,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게임 잘해서 이 친구를 잘 키우면 세계적으로 지금 막 랭킹을 찍고 있는데 왜 성적 낮다고 얘를 무시하지? 뭐 이거 말고도 근데 그림, 음악 다양한 게 있는데. 태권도 국가대표 같은 그쵸. 거잖아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만약에 예. 성적이 뭐 수학이 40점이라고 해서 넌 낙제아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인재들이 있는데 교육만큼은 한참 옛날로 돌아가서 왜 다 스카이 대학만 고집하는 시스템일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뭐 그럼 스카이 대학을 무시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공부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 하는 거고, 저처럼 게임이든 뭐든 다른 거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맞춰주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아주 먼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황희도 위원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방대를 나왔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지방대 나온 저와 유학을 갔다 온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한국이 그게 좀 심하죠. 이제 딱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뭐 연봉이 얼마인지, 아니면 뭐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로 일단 처음에 점수를 먼저 매기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반대로 내 자식도 그렇게 자라길 바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엄친아 엄친딸 이런 단어도 나오게 되는 게 그렇게 정말 어떤 스탠다드가 있고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해도 아마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조금 우리가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e스포츠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게, 제가 가만히 말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김연아 선수에게 축구를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박지성에게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같은 스포츠고 어떻게 보면 체력을 요하는 운동이지만 그 스포츠 안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게 또 다르고, 다 뭐 체형적이라든지 성격이라는 거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좀 사격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정적인 운동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라든지 탁구처럼 이렇게 순발력 있는 운동이 아니고, 좀 가만히 그 자세에서 뭐 호흡을 가다듬고 그 안에서 체력을 다스리는 훈련, 이런 게 저한테 맞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도. 근데 특히 이런 게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맞는 게임들이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본인이 뭐 전략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뭐 기본 성품적으로 맞는 게임들이 다르고, 그런 게임들이 있고, 그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 그럴 때 저는 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분위기, 그쵸? 그냥 공부 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제가 뭐 제 책을 뭐 홍보하자면 제 책 제목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잖아요. 근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도 게임도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내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좋고, 말씀하신 대로 그 뭐 2주간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프로게이머처럼 했을 때 그래도 나는 지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직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취미로 하면 되는 거죠. 뭐 하루에 뭐 시간을 내서 내가 좀 스트레스 쌓였을 때 풀고 이런 시간을 하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정청래 그 의원님이 네.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아까 보셨다고 하셔서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정청래 의원님이 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게임산업진흥법도 제정법으로 이제 만드셨다는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e스포츠를 이제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체육 종목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e스포츠의 스포츠화, 그러니까 e스포츠가 이제 앞에 e가 전자를 뜻하는 건데 이게 진짜 하나의 스포츠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래서 뭐 댓글도 지금 많이 달고 계시는데 게임을 산업적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최지은 박사님 말씀처럼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K-팝의 몇 배 되는 수익을 몇 년 전부터 이제 거둬오고 있었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이미 이 2030 특히 지금 10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게임이 하나의 문화고 당연하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보니까 말 그대로 e스포츠 뭐 이런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당 내에도 e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걸 지금 들으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약간 백지로 들어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마치 제가 그런 주장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계가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 분들은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실물 투자.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 보면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에 몇십만 원씩 쏟아붓고 왜 도대체 거기다 돈을 쓰냐. 그러니까 차라리 쓸 거면 주식에 투자하면 그게 네 돈이 되고 네 미래에 막 도움이 되는 건데 왜 그런 온라인에다가 쓸데없이 투자하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의 지금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좀 잘 나와 보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이 보이고 싶고 막 고급져 보이고 싶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심리들이 투영돼 있는 거라 보거든요. 딱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소확행이란 말이 나온 것도 그만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먼 미래를 내다보기엔 내 삶이 당장 너무 팍팍하니까 그냥 SNS나 이런 데서 뭐 이런 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기록하고 그걸로 이제 또 남들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심리들이 되게 많이 투영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 다 부정해버리면 그리고 사실 그게 부정한 게 지금 민주당이란 이미지가 씌어져 있어요. 이게 뭐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이 결국에는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회초리를 든 엄마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민주당이 약간 꼰대 정당화 됐다 이런 비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한테 또 청년 유권자들한테 들은 적이 있고 또 하나는 게임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왜 그 청년들이 이제 규제는 싫은데 왜 너네가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취미 활동도 마음대로 이렇게 규제를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어떤 거 같으세요? 실제로 이게 사실 게임 얘기가 그러면서 정치 사회 이슈로 연결이 되는 게 게임 셧다운제 대표적으로 이게 또 여가부 이야기로 넘어가고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또 얘기하면 뭐 기승전 이명박, 뭐 기승전 적폐청산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뭔가 이외로도 HTTPS 그때 한창 그 막 인터넷 검열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웹툰에 모 작가의 작품에 허허허라고 웃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막 이제 시민들이 비판해서 그걸 히읗히읗히읗으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자라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그런 프레임이 생긴 거죠. 현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고 막 그렇게 개입을 해서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로 맞물려지냐면 현 정부가 독재로 간다는 얘기가 당연히 터무니가 없어요. 이게 저도 그래서 처음에 황당해가지고 아니 옛날에 진짜 거리로 나가서 최루탄 맞고 5.18 민주화운동하고 이런 분들 다 여기서 자유를 쟁취했는데 왜 지금 여기를 독재라고 하냐 말이 되냐 하면 언론에서 또 이게 맞물려서 뭐 180석 거대 여당 탄생 그러면서 뭐 공수처로 뭐 입을 막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삶을 자꾸 규제하고 개입하고 검열하는구나 라는 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 도달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안팎으로 계속 했는데 야 그게 말이 돼? 야, 걔네들이 이상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넘긴 대가가 이번에 선거로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논리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민주당에서 뭔가 좀 같이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적인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같이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셧다운제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왜 민주당이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또 여기서 젠더 이슈랑 또 맞물리게 되는데 그 여가부에서 이 청소년 규제하는 차원에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12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인가 그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아니 이게 왜냐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왜냐면 부모님 아이디를 한다든지 막 빌려가지고 결국엔 게임을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모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것 좀 없애달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총선기획단 들었을 때 또 기자들이 너무 막 이 따옴표 달라고 쳐다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좀 찾아다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청소년들은 좀 규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없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뭐 여성 할당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막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현실적으로 이걸 발맞춰 가기엔 되게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쉽지가 않은 문제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게임 셧다운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실효성 없는 걸 다 아니까 요거부터 일단 없애고 그런 논의를 하면서 점차 우리가 같이 대화의 장으로 20대 남성들도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의 어떤 첫 번째 발걸음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 근데 이게 16세 미만에 대한 얘기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모님 아이디로 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게임 셧다운제가 물론 이제 나를 규제하는 건 싫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막 새벽 2시에 게임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좀 못하게 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20대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반감을 많이 살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청소년기 때는 또 저항도 많이 하고 그냥 기성세대 자체가 싫잖아요. 원래.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586 꼰대론이 어느 순간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제 프로게이머 그 지인들도 자주 가는 사이트도 많이 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 586 꼰대론이 그냥 그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딱 맞물리는 시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586 꼰대론이 전체 민주당 전체가 돼버린 그 현 청와대에 막 운동권들이 다 들어갔다라면서 점령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닌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일체가 그냥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 정부에서는 그냥 우리를 규제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본인들 우리를 규제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한쪽에서 이제 뭐 몇몇 저쪽의 사람들이 본인들 얘기를 들어주니까 야 우리가 여기가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결함도 많고 막 팩트가 틀린 부분도 많고 실제로 막 이 그 최순실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좀 게임 쪽의 장난들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히 그런 일들을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은 들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일단 그럼 우리가 말로만 단순히 들을게 근데 어차피 너네들 셧다운제 안 없앨 거잖아 하면은 대화의 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셧다운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네요. 상징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뭐 게임 그 자신의 취미를 규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기득권이 민주당의 그 뭐 꼰대 소위 말하는 586 세력의 기득권이 자신의 자유를 앗아갔다. 뭐 이렇게 굉장히 확대 해석되는 거네요. 이 게임 셧다운제 하나가. 그렇죠. 사실 거기에 이제 젠더 이슈가 막 불붙게 되면 여가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여가부에서 이제 여성 남성의 이런 뭐 여성을 위해서 남성을 차별하고 이게 아니고 여성 남성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한테 잠 좀 자라 게임하지 말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젠더로 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이 부분- 과하다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또 여가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가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고 그래서 또 청소년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 이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국회에 그 많은 그 부서들이 위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한 세대와 어떤 성별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근데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에요. 이게 뭐 1살, 2살 차이인데, 근데 사실 그 부서의 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그 정책 방향도 다르고,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부에서 담당을 많이 하겠죠. 이제 교육 부분은. 근데 뭐 청소년의 뭐 안전이라든지 건강 관련된 거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기도 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특히 뭐 보육원의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을 관심이 많았는데 또 그 부분은 여가부에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안전을 위해서 뭐 수면 시간 보장이요? 수면권 보장, 예, 청소년 수면권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약간 퀘스천이 있긴 한 부분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나 부서들이 다 다르고 제각각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통일된 어떤 정책들이 나오길 어렵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청년부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또 분리가 되어 있고 하니까 정책이나 예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동에 관한 아동의 안전이나 아동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아동으로 좀 묶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도 청년들을 또 따로 묶고. 근데 이게 원래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여성부가 있었고 청년부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부서들이 있었고 그 각 부서들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 부서들을 이미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성부가 없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뭐 청년부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런 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 배분하고 조정하는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셧다운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또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 저도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굉장히 좀 많이 경직이 되어 있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는 정말 그냥 몸으로 하는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스포츠 이런 것들만 이제 스포츠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이 스포츠라는 분야를 따로 이렇게 딱 만들면 우리가 또 얘기도 했지만 정말 그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뭐 뛰어난 분들에게는 뭐 군대라든지 뭐 이런 데도 좀 뭐 혜택이나 이런 것도 주고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방금 e스포츠 그래서 정청래원님 연결됐습니다. 오, 아, 지금 연결됐나요?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의원님. 이 시대의 참 e스포츠인 정청래입니다. 아, 의원님. 네, 아, 의원님, 아까 저도 방송 시작 전에 그 페이스북 글 올라온 거 봤습니다. 네네. 아니, 이렇게 또 열일하고 계신데, 한번 그 간단히 이게 어떤 취지로 글 쓰셨는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는 좀 시작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네. 시사타파 보고 있다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 전화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17대 국회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문광희 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언론개혁법 만들려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당시 이제 신문법이 그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할까 하다가, 우연히 2002년도, 한류에 대한 통계 자료를 봤어요. 그걸 봤더니,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온라인 게임이 4배를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웠고, 그러면 이것이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e스포츠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제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족식을 할 때, 이윤열, 뭐 서지수 이런 선수들이 와서 저랑 시범 게임 됐거든요. 네. 저는 그때, 서지수 선수한테 붙었다가 5분도 못 버티고 이제 제가 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상임위 질의를 하면서 테란의 황제 임용환 선수를 국회 속기록에 거의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해서 기록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중국은 이미 중국 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에서 홀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마침 그때 임용환 선수가 군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e스포츠를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상무팀을 만들면 군에 임용환 선수가 가서 게임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보수적인 체육학회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해서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이 못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임용환 선수를 공군 전산병으로 좀 보내자. 그래서 내가 당시 윤광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임용환 선수가 공군 전산병으로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게임산업협회 행사도 참석을 하고, 포럼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SK인가요? 그 e스포츠 대회에도 제가 갔어요. 가서 예. 관람당하고 시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것이 중학교 2학년 제 조카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막 들었대요. 정청래 니네 작은 아빠가 e스포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많이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 e스포츠 온라인 게임을 우선 그 제정법은 제가 만들었어요.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당시에 없던 법을 제가 제정법으로 만들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18대 낙선을 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롤 게임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프로게이머 황희두 그 알죠? 페이커? 예. 페이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을 떨치고 있는 예. 우리나라의 그런 선수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e스포츠를 등재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야.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인정단체로는 돼 있어요. 근데 정식 회원단체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한체육회 심의위원회가 있대요. 예. 그걸 열어서 e스포츠를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하면 될 것 같다. 바둑도 이제 정식 체육 종목이거든요. 예. 몸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 마침 이걸 또 하고 있네요. 운명인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 저희가 와. 좀 전에 비슷한 얘기를 네.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e스포츠 국제대회 이런 거를 이제 뭐 네. 올림픽과 같이 개최를 부산 가덕도에서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요. 2004년도 이때 광안리에 10만 명이 네. 집합한 가운데 e스포츠 대회가 열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이것을 중흥을 하자. 그리고 삼성에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게임 대회, 국제대회죠. 한 60개국이 참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주도를 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IOC인데 IEC, 네. 국제 e스포츠 위원회 IEC. 우리 최지은 국제대변인 네. IEC를 영어로 하면 인터내셔널 e스포츠 커미티 이렇게 되죠. 영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네. 그 원어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IEC. 아니, 지금 원어 발음이셨어요. 정청래 의원님 발음이. 네. 인터내셔널 e스포츠 커미티 이렇게 하면은 IEC를 만들면 IEC 종주국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근데 IOC 못지않게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2030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잖아요. 지금 예. 유튜버로. 그런 것처럼 e스포츠의 새로운 직업군을 이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또 대기업 이런 데서 e스포츠단을 만들면 여기에 또 이제 선수단도 있고 또 운영 주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 e스포츠 대회를 하고 그러면 광고도 붙고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황희두 위원은 그렇게 크게 공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완전 그거 공감하고 친구들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네. 프로게이머들이 실제로 그 정청래님 처음에 총선기획단 들어갔을 때 같이 스에서 스타 했었잖아요. 그때 네네. 그거를 프로게이머들도 봤어요. 정치 관심 없는데 그걸 보는 거 보고 이게 키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의원님하고 뭘 하려 했냐면 PC방 투어 하려 했어요. 총선 때. 전국 PC방 투어. 그러니까 그러면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치고 뭐고 관심 없이 그냥 와서 게임 스타 롤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선 전혀 없었던 일이고. 근데 이거 한번 의원님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황희두 위원 있잖아요. 예. 저랑 스타크래프트 한 판 했잖아요. 예. 저의 그 스타크래프트 실력은 어느 정도던가요? 국회에서는 원탑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리그 중에서 한 3군 정도 되는 그런 데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되게 스타를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서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전달할까가 제 하나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 그 게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꼭 정책으로 뭐가 딱 나온다가 아니라 어떤 소통으로서의 진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씀에서 스타를 했을 때도 되게 센세이셔널 해갖고 저는 되게 그래서 안 그래도 한번 게이머들 만나다가 한번 찾아뵈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표를 세운 게 저는 이제 배틀 이런 데는 못 나가고 네. 컴퓨터 싱글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 1대3으로 로스템프레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지금 한 게임씩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1대3으로 붙기 때문에 컴퓨터랑 로스템프레서 로템
맵에서 네. 제가 29분 때 진입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32분까지는 지금 기록을 세웠어요. 네. 근데 29분까지 기록 세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게임 언덕에다가 산업 막 시드 진흥을 위해서 모델 정말 막 열심히 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계시네요. 발로 뛰는. 네. 손- 그 손으로 이 시대의 참 전화인 정청래 의원님. 네, 정은혜입니다. 네. 네네. 네, 저는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또 사격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격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진종호 선수가 누구를 향해 쏘는 거예요? 의원님이요. 의원님의 마음을. 기성세대에 향한 우리 청년들의 반란입니다. 아, 마음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기권총을 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사격회에 저도 지금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기존에 있는 스포츠의 범위를 자꾸 넘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e스포츠나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게 되는데, 그거 정말 꼭 법안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e스포츠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격을 하는데 네. 어깨에다 잘 받치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깨 나가요. 아, 네. 다음에 한번 사격하러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스타 한 판 해야 되니까 네. 끊어야 되겠어요. 의원님 다음에 스타 한 판 같이 하고 네. PC방 진짜 저는 네.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런 유세 네. 같은 것도 PC방 네. 유세에도 되게 참신할 것 같아서 조만간 네. 그 내용 정리해서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속하게 뭘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예. 장경태 의원이 우리 황인두 의원한테 전화 오늘 중으로 할 거예요. 아, 바로. PC방 같이 가기 그래서 위해서. 장경태, 정청래, 황인두 이렇게 모여서 예. 안을 짜고 우리 네. 문화 콘텐츠 포럼 있잖아요. 아, 국회. 그쵸. 예. 네, 거기서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e스포츠를 채택하자. 예. 이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근데 의원님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네. 청년들이 민주당이 자신들을 규제하는 것 같다라는 굉장한 반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우리가 좀 더 잘하거나 이런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셧다운제는요. 제가 그때 20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을 없던 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학부모단체 이런 데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한테 좀 비판적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나온 대안이 이제 셧다운제였거든요. 애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게임 중독. 게임하면 무조건 따라붙는 게 게임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제를 그럼 하자 하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셧다운제를 뭐 1시간을 할 건지 2시간 할 건지 몇 시 때 할 건지 이런 거를 그때 논의해가지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애들한테 너 오늘 게임 1시간만 해야 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넘어가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 제가 빠른 시일 내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스타 한 판을 하려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최지은 우리 국제대변인, 정은혜 전 의원, 황희두,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잘 안 근데 들렸어요. 그런데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재밌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전화 오기 전까지 재밌었거든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어. 사실은 전화 오셔서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사실은 또 별도로 준비 중인 게 군대 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PC방 유세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전 한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사실은 좀 청년들이나 이런 좀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막 분출했을 때 아니면 막 그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면서 이것도 못해요 하면서 막 풀리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뭔가 몰아가고 그 안에서 재미도 뽑아낼 수 있고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꼰대가 아니네 이런 지적도 받아들이네 하는 거를 사실 정치적인 어떤 현안 가지고 하는 것보다 게임으로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같이 풀어갈 수도 있고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PC방 뉴스를 준비하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걸 못한 거예요 총선 때. 너무 그게 아쉬웠는데
들었는데 아무튼 조만간 뭐 어차피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되면 PC방 유세도 하고 군대 내 e스포츠 체육대회를 하자. 그래서 군대 안에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e스포츠 대회가 열리다 보면 그 안에 사실은 아까 산업적 차원에서도 국내 게임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롤, 배그, 카트, 피파, 스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국내 게임사 중에 괜찮은 게임도 있으면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같이 가져가서 e스포츠의 종주국 한국 이걸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엔 저는 뭐 여야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이걸 반대를 뭐 하기에는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런 아젠다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와, 오늘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벌써 다 모르겠어요. 갔네요. 네. 네. 정선혜 의원님이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굉장히 또 신속하게 또 재미있게 알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도 좀 오해가 많이 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어떻게 게임을 대하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또 내가 게임하는 거를 또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더 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사실 뭔가 이게 하루아침에 인식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이 방송을 보시고도 그래도 내 자식이 게임한 건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서 종종 찾아뵙고 뭐 이 회사에 또 저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멋진 분들이 나오실 거라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좀 나와서 사실은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지금은 대부분이 좀 저쪽 성향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아까 어떤 분도 댓글 남기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면 뭔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샤이 진보가 많이 생겨났는데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저는 국회 내부가 아니라 좀 바깥에서 좀 이런 커뮤니티나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중간중간에 그래서 좀 프로게이머들 중에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모시고 좀 찾아뵙고 그 2호 공감이 그러려면 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청도 해주시고 막 공유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되겠죠. 네. 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이런 일들을 이제 과거에 세계은행에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성장 잠재력의 큰 혁신 산업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정말 좋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e스포츠 국제 올림픽 가덕도 유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산업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뭐 산업 지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저도 하겠고 또 동시에 이제 이 게임 그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오히려 더 게임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은 학생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안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마 다음 주도 우리가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오프닝과 클로징은 오늘 또 황희도 위원님께서 또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네, 그럼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2호 공감 첫 화이고 또 게임이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댓글 반응 보면 정말 감사드리게 많이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뿐만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서로가 막 이렇게 날이 서고 막 세대 막 갈라치기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공감하면서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로 이 방송을 저도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드릴 예정이라서 앞으로 2호 공감이 쭉 갈 수 있도록 저도 주위에 친구들 많이 대기시켜 놓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매주 금요일 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채팅창에 1번 한 번씩만 또 방송하실 줄 아네요. 쫙 올라간 거 보고 가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너무 네. 그렇죠. 그래서 또 1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 얻어서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진보 쪽 그 유튜브 방송들이 많은데 저도 그 쭉 보면 되게 재밌는 방송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 세대들의 그 약간 다리를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특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 또 그리고 그 이외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세대 간의 그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채널에선 시사 막 영상을 10분 이내로 한 걸 이제 궁금해해서 정보를 보려고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별도의 채널 하나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PC방도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가부의 셧다운제 이렇게 얘기하러 간 것도 좀 다루고 좀 역동적인 콘텐츠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튼 중간중간에 다음에 또 나와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감 1회 아무튼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2회, 3회 또 좋은 분들 많이 기대하고 저도 시청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